허경영은 1947년생으로 올해 나이 75세이다. 주민등록상 47년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본인 주장으로는 50년생으로 72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대적인 특성상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시절이라 영아들이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나이가 늘어나야 정상이지 줄어드는 건 비정상이다. 어쨌거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허경영. 오늘은 허경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허경영은 자신이 공중부양도 가능한 초능력자라고 소개했다. 몇 년 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공중부양을 직접 선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몸이 이렇게 끄는 겁니다. 이렇게 끄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구라로 밝혀졌다. 해당 방송에서는 공중부양뿐 아니라 한 발로 오래 버티는 중력 조종 능력에 대해서도 선보였는데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차이가 있어 없어요? 제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허경영은 공중부양과 더불어 축지법이 가능하다는 개소리를 하였는데 어차피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쓰니까 구두에 슈트 차림이 그리 고생스럽지 않다. 남들 2시간 걸리는 거리를 10분이면 간다 라는 개소리를 늘어놓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허경영은 자신만의 초능력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허경영은 자신의 눈만 바라보면 병이 낫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몇 년 전 공개된 영상에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서슴없이 더듬으며 자신의 길을 전달하는 치료 방식이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허경영의 치료요법을 애용 중이다. 의외로 허경영의 허풍이 딱 들어맞은 경우도 있었다. 2012년 12월 17일 아직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인 상태에서 이번 대통령은 문제가 생겨 탄핵당한다. 대선이 3년 5년 사이에 한 번 더 치러질 것 라는 발언을 했는데 당시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인 상태였다. 심지어 이번 당선자는 50.5%에서 51% 정도로 당선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18대 대선 당선 득표율은 51.6%로 정확히 맞춘 바 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허경영은 나름 앨범을 내 성공을 거둔 가수이기도 하다. 처음 발표된 곡은 2009년 콜미라는 곡이었고 처음 정치인이 발표한 곡이라서 그런지 예상외로 큰 관심을 받았었다. 이로 인해 폴리테이너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는데 믿거나 말거나다. 콜미의 큰 관심으로 인해 꾸준히 앨범을 내왔었고 지금까지 총 7개의 앨범과 캐롤송 등을 발매했다. 1987년 친민당 후보로 느닷없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의 정기활동이 시작됐다. 그런데 당시에 기타금이 없었던 탓에 결국 출마를 포기했고 당시 허경영이 속해 있던 신민당은 YS와 DJ가 속해 있던 신한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이름만 비슷한 정당이라고 한다. 이후에도 그의 정기활동은 계속되었는데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결과는 총 39,055표를 얻고 7명 중 7위로 낙선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는 민주공화당 소속 비례대표를 받아 출마했지만 역시나 낙선하고 2007년 17대 대선에 또다시 그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낙선하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도전했지만 낙선하고 만다. 그리고 이번 20대 대선에 또다시 출마 선언을 하며 현재 화두에 오르고 있는 중이다. 허경영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끊임없이 일관된 공약을 내왔는데 60세 이상에게 월 70만원 지급, 결혼수당으로 1억 원 지급, 출산수당 3천만원 지급 등 총 33가지 공약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며 수많은 질타와 조롱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허경영의 공약과 비슷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에 허경영은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젠 내 공약을 다 따라한다라며 삼삼정책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한 바 있다. 허경영은 17대 대선 당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다. 전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 취임 만찬 자리에도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또 나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양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 허무맹랑한 소리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는데 결국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됐고 그가 증거랍시고 보여줬던 사진들은 전부 조작으로 드러나며 결국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18대 19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던 것이다. 허경영은 과거 미혼의 금욕주의자라고 자신을 홍보했다. 하지만 2008년 수첩에서 숨겨둔 처와 자식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혼설도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허경영은 3남 1녀의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는데 처에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2018년 최사랑이라는 어느 가수의 폭로로 허경영은 또다시 결혼설에 휩싸였다. 허경영은 사실무근이라며 결혼설에 대해 적극 부인했지만 당시 최사랑의 주장에 따르면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고 최사랑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며 서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사건을 일축했다. 하지만 허경영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끝까지 최사랑과의 관계에 대해 부정했다. 허경영은 지금까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하지만 2007년 6억이던 그의 재산은 2021년 7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현금만 10억을 보유 중이고 별도로 예금만 5억 정도가 추가로 있다고 한다. 그의 채무까지 합친 총 재산은 364억 원이고 이중 채무가 약 291억이다.
허경영은 서울시장 후보 출마 당시 자신의 직업을 강연업이라고 밝혔다. 허경영은 수많은 지지자들을 하늘궁에 불러 모아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강연을 한다. 여기서 참가비는 평일에 2만원, 주말에는 인당 10만원씩 받는데 많게는 하루에 500명까지도 방문한다고 한다. 또한 백궁이라는 시설에 명패를 안치한 사람은 허경영과 개인 면담을 할 수가 있다는데 명패를 안치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곳을 도와주는 사람들 또한 직원이 아닌 지지자들이며 무일푼으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한다. 이것이 허경영의 직접적인 수입원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허경영은 소녀시대와 듀엣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꿈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이상이다.